이번 시간은 모아타운 모아주택,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과연 될 만한 데냐,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아타운의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 로그인 해야죠. 로그인 해야 되는데 그리고 AI 안심건축, AI 건축계획 검토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국내 최초의 닥터빌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저는 관리자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가 베타 버전으로 오픈한 지가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지역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자, 모아타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아타운 할 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일단은 이제 노후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을 발굴도 하니까요. 현장을 발굴도 하니까 이렇게 노후도를 놓고 이렇게 전반적인 서울시내 노후도죠. 빨간 거는 30년 넘은 것들인데 모아타운은 2.0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주민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현장이 가로책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현장, 그리고 모아타운 현장, 둔촌동 모아타운, 저희가 PM하고 있는 데가, 그 다음에 신당동 모아타운, 그 다음에 응모 방식으로 합정동 모아타운, 그 다음에 둔촌동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모아타운. 그래서 주민 제한 방식은 67% 동의를 얻어서 67% 동의 얻어서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제한 방식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응모 방식보다 사업의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응모 방식은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 업체를 찾는 기간, 한 1년 반 2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데 이렇게 주민 제한 방식은 주민 자치적으로 저희 PM사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년 반 2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주민 67% 동의 얻어서 모아타운 지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요건에 맞으면 모아타운을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조합 설립하고 사업 승인 내서 철거 이주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한 4, 5년 만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토지정보 건축설계 들어가서 이제 적합성을 봅니다. 토지 적합성, 그리고 도시 주택 정비사업 검토를 하고 모아타운 노후도 검토가 있죠. 일반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도 검토하고 모아주택 모아타운 노후도 검토가 틀려요. 기준이 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은 여기에 이렇게 써놨죠. 근데 63.6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57%가 나와야 되거든요. 57%가 넘는 거죠. 현재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고려하더라도 57%가 넘어요. 근데 단기간에 뭐 철거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새 건물로 부셔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 안에 작은 건물 같은 거는 뭐 부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26호가 있고 단독주택이 33호가 있고 공동주택이 193개네요. 그래서 226호구나. 그리고 근린생활 근생 1층이 상가고 2, 3층 4층 이런게 주택인 근생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생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쪽 우측에 그 상가를 구성을 했거든요. 근생 면적 그대로 상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대수가 많이 이거 한 450세대 정도 되는데 220세대에서 230세대에서 450, 500세가 되면 주민도 늘어나고 그러고 상가에 영업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그 다세대 빌라 소유자들은 거의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그 단독주택이나 근생 소유자들이 잘 모르죠. 내가 이거 찬성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뭐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1대1로 주민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럼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67% 동의를 얻어냅니다. 저희는 작년에 사당동 인정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이 68명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3일 만에 100% 동의를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저희는 사업성이 좋은 현장만 PM을 하는 거죠. 정비업체로 PM을 하는 거죠. 사업성이 안 좋은 현장은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는 현장들이 전국적으로 부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 저희한테 좀 PM을 해달라고 오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사업성 검토를 하고 사업성이 좋은 데만 합니다. 사업성이 좋은 데만 하는 이유는 주민동의가 빨리 오거든요. 주민동의가 빨라지면은 금방 조합 설립하고 사업승인 내서 철거 이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수십억 들여서 이런 사이트도 개발하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주택의 유형도 살펴볼 수 있고요.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종 근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택의 연령 정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유형별 노후도도 볼 수 있고 소유자 정보도 있죠. 소유자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전문인데 요게 2종이죠. 2종인데 저희가 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노란게 2종이고요 찐 노란게 3종입니다 3종. 그 다음에 요 사선친 요게 중공업지역이에요. 중공업지역. 자 보시면 요거 3종이잖아요 3종. 근데 이게 중공업지역이잖아요. 중공업지역.
근데 만약에 이 중공업지역이 2중이었다면 이 3중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요 옆이 만약에 2중이었다면 3중으로 바꾸기 힘듭니다. 섬처럼 떨어진 부분이 3중은 아니죠. 역세권을 기준으로 상업용지가 있고 뭐 중공업지나 준주거지가 있고 3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밀려와야 되는데 모아타운 하면은 종상향의 혜택이 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종상향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3종에 접해 있거나 그 도로 여건이 좋거나, 그래서 이거는 3종으로 바뀔 수 있다. 3종. 그러고 층수 제한이 없어졌죠. 모아타운 2.0. 그러니까 올해 23년 2월 28일자 모아타운 2.0에 보면은 층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지역은 12평짜리를 원하는 사람, 18평짜리 원하는 사람, 25평 원하는 사람, 그리고 뭐 32평 원하는 사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설계를 한 상태이긴 한데 건립 규모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건립 규모를. 그리고 Y타워형, 그 다음에 이거는 격자형, 그 다음에 뭐 L타워, T타워 다 되는데, 그리고 3D 화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뭐 이쪽을 뭐 평수를 뭐 달리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84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Y타워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Y타워형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업수지 분석을 눌러보면 토지 평균 매입가 해가지고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근데 인근지 실거래가를 평균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장가 같은 경우는 인근지 아파트 매매가를 평균한 건데, 그래서 사업수지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캐시플로우까지. 그래서 요 목적 부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재건축 전문 건축사에게 의뢰를 한 결과 470세대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주민수가 200 몇 명인데 400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은 원주민수 대비 2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도로가 사면으로 나 있고 중공업지가 접해 있고, 그리고 황금 노선이 이렇게 9호선이 있는 거죠. 9호선. 9호선 증미역이 있습니다. 9호선 증미역. 근데 9호선 증미역은 좋은 게 뭐냐면 우측으로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어요. 우측으로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고 좌측으로 마곡 산업단지가 있죠. 마곡. 그러니까 직장이 많다. 연봉이 높은 직장이 많은 동네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공업지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이 더불어서 많은 지역입니다.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직장이 있어야 집값도 오르는 거죠. 거리가 240m입니다. 사업지와 직미역 간의 거리가 240m죠. 표시된 걸 보면은 이건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약간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워낙에 거리가 짧은 거리죠. 요 입지에 저희가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 2개, 3개가 모여서 모아타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모아타운 2.0 계획에 의하면, 한 개 브록이라도,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 사이, 그럼 13,000이죠? 10,000에서 20,000 사이니까 13,000이죠? 그렇다면 한 개 블록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서울시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의 확인을 거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한 20개 30가운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아타운 주민 제한 방식의 예를 설명을 드린 거고,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가로책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또는 모아타운이나 응모 방식의, 합정동 같은 경우는 응모 방식의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